도대체 몇 번째인지 스토킹 범죄로 누군가 목숨을 잃었고 이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룬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했던 50대 여성을 살해했던 이 사건. 공개 수배됐고요. 일단 피의자 도망갔는데 결국은 이제 붙잡히게 된 건데 이 피의자의 상황을 보면 범행 한 달 전에 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잡혔어요. 근데 이때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 범죄가 기화가 돼서 두 번째 더 큰 범죄로 벌어진 이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물론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한 달 전에 그 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뭐 구속을 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사항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서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 피해자의 딸 앞에서 이제 그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런 그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미 그 전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구속을 시키지 않고 만약에 그냥 놔뒀더라면 이런 일이 그냥 언젠가는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사항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뭐 신상까지 공개를 한 것으로 봐서는 경찰이라든가 이 사법 당국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그 흉폭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6층까지 올라갔다는 점에서 아주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용의 주도하게 범행 준비를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행 준비 과정도 그렇긴 했는데 동선도 그리고 도주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까지 세웠고 근데 또 이상한 게 검거 당시에는 이렇게 특별한 저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 이제 잡힌 것이 4일 만에 잡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람의 그 범행 과정 또는 뭐 동선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계획적이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얼굴에 이제 복면을 쓰고 가스 배관을 타고 이제 올라와서 사실을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이미 경찰에서는 그 이 안면 인식 CCTV를 설치를 해놨었는데 그것을 갖다 피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찰의 허를 찔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또 그 지금 세종시 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그 피해자의 그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휴대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대로 놔두고 이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 또 이제 거기에서 자기 그 선산, 즉 아버지 묘가 있는 데까지 이 그 택시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현금 결제를 해가지고 또 추적을 당하지 않도록끔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 그 선산 앞에 거기에 이제 소주를 갖다 놓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꼭 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메모를 놔뒀기 때문에 경찰로 하여금 상당히 그쪽에다가 이제 그 수사력을 좀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토바이를 아마 이제 추정컨대 절도를 한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 뭐 충주 시내까지 돌아다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가 이제 경찰 조사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그 번호판을 띈 것으로 봐서 또 이제 그 경찰의 추적을 갖다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4일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자기 아는 지인에게 너무 자기가 춥고 배고프다, 돈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그것을 포착을 해가지고 잠복을 해서 검거를 했는데 막상 검거를 하는 순간에는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4일 정도 본인이 그렇게 피해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경찰의 그 체포를 순순히 수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잡히려고 나름 용은 썼는데 그렇습니다. 막상 겪다 보니까 이게 쫓기는 사람이 심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닐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뭐 쉽지 않으니까 본인도 이제 결국은 자기가 자포자기를 하고 뭐 순순히 받아들인 것 같이 보입니다. 누구나 계획은 세우는 거죠. 예. 어쨌든
나흘 만에 붙잡혔는데 살인 혐의가 아니라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이거 무슨 차입니까? 지금 이제 본인은 이것을 의식을 해가지고 자기는 보복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보복 살인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유가 이 일반 형법상에 있어서 이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리고 이제 보복 살인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해가지고 그 살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형이 무겁단 말이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10년 이상 징역, 그리고 이제 무기 사형을 갖다가 지금 이 특가법 상에서 이 보복 살인 범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피해자라든가 정인을 보호하고 이 사법 정의에 대한 어떤 실현, 그리고 이제 엄정한 어떤 국가의 그 처벌 의지가 지금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아마 그걸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집이 얘기하는 게 나는 그 보복 범죄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제 경찰이 이제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할 때 살인 혐의로 했었었는데, 예. 옛날에 이제 2017년인가요? 9년인가 그때 당시에 그 신당동 뭐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 살인 혐의로 이제 일단 구속 송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 변경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이건 뭐 당연히 보복 살인으로 그렇게 의유를 뭐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일반 살인이랑 보복 살인은 다른 게, 보복 살인은 기본적으로 의도가 담겼던을 전제로 하는 그 혐의 아니겠습니까? 죄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처벌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최소 10년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처음 흉기를 휘둘렀을 때 이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면 청구는 했지만 발급되지는 않았으면 비극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 안타까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안타까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금 보시면 스토킹 처벌법의 피의자 현황입니다. 혐의를 받은 사람들, 불구속이 대체로입니다. 전체가 이제 11,681건인데 불구속이 11,327건, 그리고 구속되는 경우가 354건입니다. 약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쫓아다닌다고 그게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구속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뿐만 아니라 사설 경호도 한다는데 지금 이 수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그게 뭐 당하는 사람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그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속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뿐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갖다 기각을 했다.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장 그 전담 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괴로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실 이 구속유를 가지고 이 스토킹 범죄를 왜 더 많이 구속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평면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그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 현장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일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한 것을 지금 경찰 단계뿐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도 영장을 갖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영장을 기각했는데 뭘 또 이렇게 신청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했다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본인이 괴롭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률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이 스토킹 이 방지법에는 뭐 전자발찌를 갖다 채워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스마트워치를 갖다가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범인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는 이미 그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뭐 좀 선제적으로 전자발찌를 뭐 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구치소라든가 유치장에다가 좀 구치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바람이 일반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